그러니까 이제 불안함을 좀 호소하다 보니까 이 술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알코올 의존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공황장애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알코올이 심계항진 등 불안 증상에서 동반되는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황장애로 인한 이 불안함에 이제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로 인한 신체적 증상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전문적인 치료가 좀 필수인 거죠? 주로 환자분들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약물 치료를 권장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당신의 성격이 문제다와 같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 환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져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를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급성기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이완요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커피, 술, 담배와 같은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삼가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규칙적인 생활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공황 증상에 대한 오해를 교정을 하고 파국적 상황을 주로 예상하는 사고의 왜곡을 발견을 하고 교정을 하며 환자가 두려워하는 신체 증상, 예를 들면 빈맥이라든지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좀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영역으로 넓혀주고 두려운 상황이 되는 낯선 곳이나 운전 등과 같은 상황에 직접 노출시켜가면서 파국적인 인지 오류를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을 막 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좀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피는 역설적으로 불안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치료 예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이 공황장애 치료 예후를 좀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양호한 예후를 보인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약 30%의 환자는 수년 내에 재발 없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약 35%의 환자는 현저하게 호전이 되게 되는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을 그런데 갑자기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약 25%에서 50%의 환자가 공황장애의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단순히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신과 질환에서 제가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주문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자를 조금 더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소리나 시각과 같은 감각이 예민한 상태이고 조그만 것에도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권장을 한다든지 사람 많은 콘서트장 같은 곳에 가서 극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오해와 진실. 자, 지금은 꽤 익숙해진 병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공황 발작으로 실제 기절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대표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황 발작 그 자체로는 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황 발작 당시에는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기절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기절을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공황 발작으로 인한 기절이라기보다는 미주신경성 실신과 같은 다른 의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기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해였던 거고요. 자, 다음 질문.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투약을 시작해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황장애가 심각할 경우에는 불안감과 불면, 우울감 등의 같은 동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자각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투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공황장애는 완치할 수 없는 병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은 분들의 약 30-40%는 긴 기간 동안 재발 없이 공황장애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긴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거나 우울증, 알코올 의존과 같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성적인 결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증상이 의심되는 초기에 빠른 진단과 근거에 기반을 둔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황장애 환자 생활 가이드를 좀 정리해 볼게요.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네,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음주 문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과 알코올 등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대신에 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서 또 공황장애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좀 전해 주시죠. 네,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특히나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연예인분들을 통해서 세간의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황 발작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연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공황장애는 단순한 마음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자연 호전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행히도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은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많은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나눴던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만일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한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